안녕하세요. 오드리 약사입니다. 뭐만 먹었다 하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들, 설사 같은 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 변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들 대부분이 병원에 가시면 특별히 자가 면역에 관련된 장질환이 아니라면 거의 과민성 대장증후군 판명을 받으세요.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신 걸 볼 수 있거든요. 또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저한테 문의하시는 가장 많은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어떤 질병인지부터 알아볼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다른 질환이나 해부학적인 이상이 없이 대장 근육의 과민해진 수축 운동으로 인해 기능 장애로 발생하는 증상들을 총칭합니다. 또 장관의 기질적 이상이 없이 만성적인 복통 또는 복부 불편감, 배변 장애를 동반하는 기능성 장 질환이라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배탈스러운 것이 자주 나타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큰 원인으로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장 속 세균 수가 많이 증가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경우 소장 하부 회장에 있어야 할 세균들이 12장 쪽으로 이동해서 소장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 세균이 덜 분해한 음식 찌꺼기를 먹고 내뱉는 가스가 장벽을 압박해 복부 팽만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나타나고 변비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상황을 보아도 장 속 좋은 균을 증식시켜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나쁜 균, 즉 유해균을 줄여나가는 게 우선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장의 감각이 민감해져서 변을 자주 본다든지 설사 또는 무름 변 상태가 지속되거나 잦은 복통, 설사했다 변비 생겼다 하는 것이 반복되거나 가스가 차서 더부룩해하거나 하는 등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은 크게 변비형, 설사형, 혼합형, 다른 표현으로 설사 변비 교대형, 미분류형으로 나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혼합형, 설사 변비 교대형에 속한답니다. 치료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심리적인 불안을 제거하고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 처방에 보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함께 처방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설사, 변비, 복통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와 장 기능, 상태를 정상화하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로는 변비나 설사를 개선해주는 약제와 아까 말씀드렸던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장 속 유해균을 억제하기 위한 유산균제, 이와 짝꿍을 이루는 효소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노력으로 이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몸 상태가 개선됨에 따라서 심리적인 안정이 오히려 그 뒤에 뒤따라서 올 수 있겠구나 생각되어질 때가 정말 많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은 약물이 필요한 증상을 갖고 있으실 경우에는 물론 병원 진료를 먼저 받으시고 약 처방이 나오면 약을 드시고요. 이와 함께 유산균으로 장 속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생활습관으로 생기는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대장을 심하게 자극할 수 있는 고당분류, 튀김류, 인스턴트 음식 등을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증상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쉽게 완치가 되지 않아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의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드리 약사였습니다.